이때까지 리덕스의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미들웨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든 앱들의 공통점은 fully synchronous한 앱이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액션이 디스패치 되면 스테이트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원격 서버에서 가져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데이터베이스 읽기 쓰기, 리모트 API 호출 등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리듀서? 리듀서는 피어 펑션이어야 하기 때문에 리듀서에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오퍼레이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액션은 어떤가요? 액션은 해야 할 일의 타입과 해야 할 일에 필요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명령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리듀서였죠. 그렇다면 액션이 디스패치 되고 나서 액션이 리듀서에 도달하기 전에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을 처리를 해야 하게 되겠네요. 리덕스에서는 이 용도로 미들웨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리덕스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UI에서 액션이 디스패치 되면 미들웨어로 액션이 가고 미들웨어에서는 액션이 미들웨어 내에서 처리해야 할 액션이면 예를 들어 리모트 API 호출이면 API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은 액션이면 리듀서로 디스패치합니다. 그러면 리듀서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UI에 반영이 됩니다. 미들웨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리모트 API에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벌어진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내 버튼이 클릭되거나 페이지가 로드될 때 앱은 리모트 API에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통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앱에서는 사용자에게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즉 리모트 API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행위는 요청하는 순간, 결과를 얻는 순간 또는 에러가 발생한 순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앱 스테이트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된 세 개의 순간들에 리듀서에 의해 싱크로너스하게 처리될 액션들을 디스패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kestore.api.com이라는 리모트 API에서 프로덕트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akestore.api.com의 resources 섹션에 사용할 수 있는 API 엔드포인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iew Details on Docs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섹션에 보면 Get All Products와 Get a Single Product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우리가 앱에서 사용할 엔드포인트입니다. 싱글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프로덕트의 아이디를 route parameter 형태로 전달합니다. 각 엔드포인트에 직접 액세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fakestore.api.com/products를 브라우저 창에 입력한 후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에 JSON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20개의 프로덕트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화면에 JSON 데이터가 이렇게 이쁘게 표시된 이유는 제가 크롬 익스텐션인 JSON Viewer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fakestore.api.com/products/1을 브라우저 어드레스 창에 입력한 후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에 JSON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프로덕트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에이싱크 코드를 미들웨어를 통해 핸들링하는 일련의 과정을 fakestore.api.com에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요청하는 코드를 구현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를 가지고 오는 API를 호출했을 때 두 개의 크리티컬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I 콜을 시작한 순간, 두 번째는 API 콜이 완결될 순간인데 완결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받은 순간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받는데 실패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앱 스테이트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듀스에 의해 싱크로너스하게 처리될 노멀 액션들을 디스패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API 호출에는 적어도 3개의 다른 액션을 디스패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리듀서에게 리퀘스트가 트리거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액션입니다. 리듀서는 이 액션을 받으면 스테이트의 스테이터스나 불리한 플래그를 변경시킵니다. 스테이터스로 관리할 경우 저는 보통 이넘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프로덕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프로덕트 데이터 요청 전 스테이터스, 프로덕트 데이터 요청 중, 프로덕트 요청 성공,
프로덕트 요청 실패, 각각의 스테이터스를 이니셜, 로딩, 석세스, 페일리어 같은 이넘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리한 데이터로 관리할 경우에는 isFetching과 같은 변수를 만들어서 요청 중이면 isFetching을 true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isFetching을 false로 설정합니다. 저는 불리한 플래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enum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enum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코드의 가독성이 더 좋아지고 각 스테이터스는 mutually exclusive하고 exhaustive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request가 시작되면 initial status를 loading status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UI에서는 이 스테이터스 변화에 맞춰 리모트 API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스피너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reducer에게 request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액션입니다. reducer는 이 액션을 받으면 state의 status를 변경시키는 것 외에 API에서 받은 데이터를 state에 반영합니다. 이 경우 reducer에서는 product status는 product status.loading에서 product status.success로 변경시킵니다. UI에서는 더 이상 스피너를 표시하지 않고 리모트 API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세 번째, reducer에게 request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액션입니다. reducer는 이 액션을 받으면 state의 status를 변경시키는 것 외에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state에 반영합니다. 이 경우 reducer에서는 product status는 product status.loading에서 product status.failure로 변경시킵니다. UI에서는 더 이상 스피너를 표시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한 원인을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액션들은 다음과 같은 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API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을 반영한 state shape는 그림과 같습니다. fState는 product status 타입의 enum, request가 성공했을 때 product 데이터를 저장할 product,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저장할 에러로 구성됩니다. 코드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fState.initial이란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만듭니다. immutable state update를 위한 copy with 펑션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product list 관련 state를 계산하는 reducer를 보겠습니다. 액션이 fetch product action이며 state의 copy with 함수를 이용해 product status가 product status.loading인 새로운 state를 만든 후 return합니다. 액션이 fetch product succeeded action이며 리모트 API에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때 state의 copy with 함수를 이용해 product status가 product status.success고 product가 action.product인 새로운 state를 만든 후 return합니다. 액션이 fetch product failed action이며 remote API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state의 copy with 함수를 이용해 product status가 product status.failure고 에러가 action.error인 새로운 state를 만든 후 return합니다. 해당 액션이 없을 경우 state를 그대로 return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액션을 핸들링하는 reducer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fetch product succeeded action, fetch product failed action과 같은 액션들은 어디에서 트리거 될까요? 사용자가 트리거할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들웨어가 트리거합니다. 미들웨어는 디스패치된 액션들이 리듀서에 도달하기 전에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미들웨어는 액션을 리슨하다가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액션을 받으며 async call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예에서는 fetch product action이 되겠습니다. 리모트 API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받으면 fetch product succeeded action을 디스패치하고 실패했을 때는 fetch product failed action을 디스패치합니다. 미들웨어 함수를 수도 코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들웨어 함수는 3개의 아규먼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store입니다. store에서는 state getter를 통해 state 액세스할 수 있고 store의 dispatch 함수를 이용해 액션을 디스패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패치된 액션입니다. 미들웨어는 액션의 타입을 체크해서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액션이면 처리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처리해야 할 액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들웨어가 여러 개 있다면 액션을 다음번 미들웨어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다면 리듀서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다음번 미들웨어나 리듀서에 보내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아규먼트인 next 펑션입니다. 미들웨어는 액션을 swallow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액션을 forward 하지 않고 termination 시켜버리는 거죠. 미들웨어 함수가 fetch product action을 받게 되면
API 인스턴스에 fetch products 함수를 호출합니다. 성공하면 products를 페일로드로 가지는 fetch product succeeded action을 디스패치합니다. 그러면 reducer에서는 API에서 받은 products를 이용해 state를 업데이트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아규먼트로 가지는 fetch products failed action instance를 디스패치합니다. 그러면 reducer에서는 에러를 이용해 state를 업데이트합니다. 액션이 fetch product 액션이 아니면 바로 next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미들웨어나 reducer로 forward하고 액션이 fetch product 액션이면 API 콜을 합니다. fetch product 액션은 fetch products 콜이 끝나기 전에 next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미들웨어를 이용해 앱을 만들겠습니다.